안녕하세요. 이번 단원에서 유니티 엔진 기초를 강의하게 된 이영훈 강사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엔진을 이용한 개발 방법과 직군에 대한 이해, 유니티 엔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유니티를 설치하는 과정과 유니티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유니티 에디터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유니티 개발 방법론과 유니티 에디터 조작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제작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기획자, 아트, 프로그래머 이렇게 세 직군이 모여서 개발하게 되는데, 기획자가 기획을 한 것을 가지고 아트가 리소스를 제작하죠. 그 전체 결과물을 가지고 또한 프로그래머가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자가 이제 기획을 수정하거나 아트에서 리소스 다시 재작업을 하거나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프로그래머가 다 일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업무가 계속해서 한쪽으로 몰리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엔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엔진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기획자가 만든 기획서를 물론 아트와 프로그램을 준 후에 개발하겠지만, 기획자는 대부분 이제 데이터를 기재를 많이 하는데 그 데이터 기입을 이제 직접 하게 되죠. 그리고 아트도 리소스를 개발한 다음에 그 개발된 리소스를 엔진상에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는 프로그래머에게 계속해서 쏠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의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래머가 직접 리소스나 기획을 반영하다 보면 좀 누락이 되거나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퀄리티도 상승할 수 있고 테스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퀄리티가 많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발 기간도 단축되게 됩니다. 그러면 직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직군 중에는 이제 관리직이 있습니다. 총 감독을 의미하는 프로듀서, PD가 있죠. 그리고 각 팀의 파트장을 맡은 디렉터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일정을 조율하는 PM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직군이 있고요. 기획은 시나리오를 기획한다든지 시스템 디자인 한다든지 콘텐츠를 만들고 레벨 디자인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대본을 만드는 작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대본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 직군이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와 서버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는 툴이라든지 엔진을 개발한다든지 스크립팅을 한다든지 UI를 짠다든지 이렇게 응용 프로그래밍 관련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서버는 네트워크 관련된 프로그래밍,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트는 2D 직군과 3D 직군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요. 2D 직군에는 원화와 그리고 UI, 그리고 2D 애니메이터 이런 직군들이 있고요. 그리고 3D 직군에는 모델러, 애니메이터, 그리고 이펙터 같은 직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TA라는 직군도 있는데요. 테크니컬 아티스트라고 하죠. 보통 이제 아트들이 엔진을 이용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그래픽 관련된 기술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도구로는 이렇게 언리얼, 유니티, 혹은 스팅레이, 럼버야드 같은 엔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니티와 언리얼이 가장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유니티는 모바일 쪽에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언리얼은 PC 쪽에 더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 하지만 언리얼도 모바일을 많이 도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점점 점유율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니티가 좀 더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니티는 에셋스토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에셋스토어를 통해서 리소스를 무료로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손쉽게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게임 같은 것을 빠른 속도로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언리얼도 유니티의 어떤 이런 부분을 보고 마켓플레이스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경쟁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유니티는 덴마크의 개발자들이 만든 엔진입니다. 덴마크 하면 떠오르는 장난감이 바로 레고죠. 자, 레고는 혼자 놀기의 보통 끝판왕이라고 부르죠. 유니티와 레고는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이 있는데요. 레고와 함께 한번 유니티의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블럭 혹은 브릭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렇게 블럭이 있어요. 이 블럭을 조립을 해서 만든 거를 이렇게 물체라고 합니다.
영어로 오브젝트죠. 물체를 만들었고요. 이 물체를 이렇게 뿅 배치를 하죠. 어떤 장면을 만들고 그 장소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레고에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다면 유니티랑 한번 같이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유니티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컴포넌트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을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유니티는 게임 엔진이니까 게임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게임 오브젝트를 장면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씬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씬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프로젝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씬이 있으면 이 씬에 게임 오브젝트를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고요. 물론 이 게임 오브젝트는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씬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총 모아서 전체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먼저 시제품을 만듭니다. 원래 어떤 과정이든지 먼저 사업 제안을 하고요. 그 제안한 이후에 그것에 대한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컨셉을 검증하고 그 이후에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먼저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는 기본 도형으로 로직을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아트는 실제로 리소스를 제작한다기보다는 어떤 컨셉을 잡는 거죠. 뭐 종이의 컨셉을 질감을 가져가겠다든지 어떤 컨셉을 가져갑니다. 기획도 마찬가지로 어떤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 구성한다기보다는 재미라든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기획하게 되고요. 프로그램 쪽도 뭐 설계를 한다든지 로직을 완성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점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완성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알파 테스트라든지 베타 테스트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점점 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형태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을 이용한 개발 방법은 기획의 레고 블럭을 만들고요. 프로그래머의 레고 블럭, 아트의 레고 블럭을 만들어서 최종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유니티를 설치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구글에서 유니티를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유니티 실시간 개발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자,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개인 탭을 누르고요. 퍼스널의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유니티로 제작 시작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재방문 사용자 탭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관 동의 화면으로 넘어오는데요. 여기에서 약관 동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유니티 허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갱신이 되면서 시간 좀 걸리지만 기다리면 유니티 허브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니티 허브 설치 파일 다 다운로드 받고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자, 실행해서 설치를 해주세요. 저는 기존에 설치가 돼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일단 설치를 하신 후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 학습, 커뮤니티, 설치 이렇게 네 가지 탭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먼저 설치 탭으로 가주시면 여기에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현재 권장 릴리스인 유니티 2020.3.3 버전을 설치를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이 설치하는 시점에 이 버전이 아니라 다른 버전이라 하더라도 유니티 2020.3까지 갔다면 마지막 버전은 상관없습니다. 2020.3 버전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니티 허브를 사용하면서 유니티의 SS2까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긴 한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은 처음에 설치하면 이런 식으로 사람 모양 아이콘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클릭해서 로그인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새로 아이디를 만드세요. 이걸 누른 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계정을 생성하시면 되는데 편리하게 여기 아래에 보면 이렇게 소셜 로그인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로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이걸로 로그인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준비가 된 건데 이게 아마 설치하시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유니티까지 다 설치를 하시고요. 먼저 설치를 할 때 과정을 잠깐 보면은
자, 다른 버전을 같이 설치를 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비주얼 스튜디오도 같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안드로이드 폰으로 빌드를 하고 싶다 하면 꼭 이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A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이거를 꼭 체크해서 같이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보시면 여기 한국어 체크하시면 되고, 이렇게 다음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 그 안드로이드 빌드 서포트를 체크 안 하셨던 경우에는 여기서 설치한 이후에 여기에 햄버거 모양이 있는데 이걸 눌러보시면 모듈 추가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유니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유니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허브를 열어서 프로젝트 탭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새로 생성 버튼을 눌러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테스트라고 할게요. 자, 여기 간단히 보시면 이 템플릿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장 위치를 설정할 수 있고 간단한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생성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프로젝트가 열리면 먼저 작업 화면 배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개발자들은 기본 화면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의 화면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여기에 레이아웃이 있죠. 이게 바로 레이아웃인데 여기에 톨이라고 있습니다. 이 톨 부분을 클릭하고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은 좌측 상단에 이렇게 씬 옆에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이 게임 뷰를 선택한 후에 이 녀석을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 원하는 곳에 붙일 건데 전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붙여 줄게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자, 여기도 여기 슬라이더 바가 있죠. 프로젝트에도 슬라이더 바가 있는데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아이콘 모양으로 보거나 목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형태로 해놓고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윈도우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씬 뷰가 있습니다. 씬 뷰는 작업 화면이에요. 사용자가 개발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화면이고요. 자,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다가 게임 오브젝트를 배치를 하게 되는데 현재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게임 오브젝트가 배치되어 있어요. 자, 옆에 보면 하이어라키라고 있죠. 하이어라키는 이제 계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게임 오브젝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영화를 찍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영화를 촬영을 한다고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빛이죠. 빛이 있어야지 사물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빛에 해당하는 것이 디렉셔널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촬영한 것이 바로 메인 카메라가 되는 것이죠. 메인 카메라를 클릭해 보면 오른쪽에 인스펙터의 내용이 보이는데 인스펙터에 있는 곳이 바로 컴포넌트 목록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add 컴포넌트라고 써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렉셔널 라이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이 디렉셔널 라이트의 역할을 하는 이유가 바로 라이트라는 컴포넌트가 붙어 있는 이유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라는 컴포넌트가 붙어 있죠. 그리고 메인 카메라가 촬영한 화면이 바로 이 게임 뷰에 보여지는 화면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을 때 유저가 보는 화면이 바로 게임 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프로젝트라는 창도 있는데요. 이거는 윈도우에 보면 탐색기가 있죠. 파일 탐색기가 있는데 이 파일 탐색기와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쇼인 익스플로러 열어보면 이렇게 파일 탐색기의 모양과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번에는 그럼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 화면에 배치한 이후에 조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3D 오브젝트의 큐브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얀색 박스가 하나 만들어지죠. 큐브가 있는데 이 큐브는 자,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 트랜스폼에 정보가 있는데요. 이것을 조작하는 조작 툴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유니티 좌측에 보시면은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손바닥 모양부터 핸드 툴, 무브 툴, 로테이트 툴, 스케일 툴, 그리고 렉트 툴, 그리고 이거는 합쳐져 있는 복합 툴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제어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드 툴을 클릭하고 보면요. 핸드 툴은 씬 뷰의 위치를 이렇게 변경해 가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툴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무브 툴은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즈모라고 부르는데, 이런 화살표를 잡고 움직이면 실제로 아래 보시면 게임 뷰에서 물체가 실제로 움직이는 게 보이죠. 실제로 이 위치가 변경이 되고요. 자, 이걸 움직일 때 오른쪽에 있는 트랜스폼의 정보를 보면 이 포지션의 값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빨간색 화살표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바로 X에 해당하는 값이 변경됐습니다. 그것은 여기를 보시면 이 방향 기준물을 보시면 X, Y, Z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R, G, B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X, Y, Z는 그 축을 의미하는 색상은 X는 빨강, Y는 초록, Z는 파란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쉽게 우리가 어느 이 축의 방향이 Y축이구나, X축이구나, Z축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 회전을 해볼까요? 자, 빨간색 X축을 회전하면 이렇게 끄떡끄떡. 자, 그리고 자, 초록색 Y축을 회전하면 도리도리 라는 느낌으로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Z축을 회전하면 갸우뚱 갸우뚱.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편리하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케일 툴을 선택하고 한번 확대 축소를 해볼까요? 스케일은 확대 축소를 의미하는데, 자, 빨간색 X축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X방향으로 확대 축소가 됩니다. 자, Z방향 각각 축 방향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일괄적으로 다 하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박스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한 번에 이렇게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렉트 툴은요, 이거는 렉트 툴은 UI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특정 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늘리거나 그리고 회전하거나 혹은 이동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D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축의 방향으로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쪽으로 하려면 이렇게 화면을 회전한 이후에 해야 됩니다.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툴은 무브 툴, 로테이트 툴, 그리고 스케일 툴을 다 한 번에 이렇게 넣어 놓은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씬 뷰를 한번 제어를 해볼까요? 먼저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눈동자 모양과 키보드의 어떤 테트리스 조각 같은 모양이 보이는데요, 좀 자세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 사각형 네 가지는 키보드의 W, A, S, D 키를 의미하는데요, W, S 키를 누르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렇죠? 전진, 후진 의미하고, A, D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키보드에서 Q, 이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물체를 자세히 보고 싶다 라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화면 밖으로 물체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 그 물체를 다시 찾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 마우스로 이 그 하이어라키에서 물체를 더블 클릭하면은 따닥 하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 물체를 화면 중앙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 Alt 버튼을 또 눌러볼까요? Alt 버튼을 누르면, 자, 아까 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회전했었잖아요. 이번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가 아니라 Alt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눈동자 모양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 이 물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의 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핸드 툴로 갔다가 마우스 휠 버튼을 떼면 다시 원래 선택했던 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게 씬 뷰를 제어할 수 있는 기본 조작이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마우스 휠을 돌리고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했을 때 확대 축소가 되거나, 자, 이런 간단한 기본적인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